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네, 오늘은 전공정 장비주 한번 봅시다.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 전공정 장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네 종목이 가장 선두 그룹에 서 있죠. 이들 종목이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그리고 목표 가격은 가능하냐?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원익 IPS는 시총이 3조 9,267억. 와, 여기서도 25,000원, 2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작년에 올랐네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테스도 1조 517억. 네, 거의 뭐 13,000원에서 53,200원까지 오르는 모습. 네, 유진테크도 얼마입니까? 최저가 33,300원, 33,300원에서 85,600원까지 오르는 모습.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간 반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옆으로 기는 모습인데 거의 25,000원에서 3만원 거의 오르지 않는 모습. 오히려 1년 기준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네 종목이 보이죠. 세 종목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한 종목이 다른 모습. 그 이유는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이제 반도체 8대 공정이죠. 웨이퍼를 제조, 산화, 증착, 연마, 세정, 포토, 식각, 그리고 이렇게 후공정 이렇게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원익 IPS,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는 증착 공정에 속한다. 증착. 뭔가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쌓으면서 반도체의 길을 회로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증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증착 공정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 네 종목이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좋은데 그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업종 자체에 대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니까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51%나 상승을 했죠. 10.51. 샌디스크도 15.5. 샌디스크는 이제 랜드를 만드는 거고, 네. 다음에 ASML, 우리 EUV 장비를 만드는 ASML도 8.78. 그 다음 어프라이드 머티리얼도 4.62. 굉장히 많이 주가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60조 6,735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1,000조를 정도 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1,000조까지 갈 것이다. 네. 여기 때 갈 때까지 내리면 안 되죠. 계속 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 수급을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더 많을 것 같다. 빨간 것이 더 많죠. 네, 이렇게 금요일 날도 236만 주를 사면서 이렇게 그 전날 연말에는 좀 팔았지만은 연초는 샀다. 그리고 기관은 매도가 많고 결국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는 시총이 492조 8,567억, 거의 500조인데 SK 하이닉스의 목표 시총은 700조이다. 네, 삼성전자는 1000조, SK 하이닉스는 700조.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연말에 쭉 사다가 1월 2일 날은 좀 파는 모습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들 타겟에서 매수 쪽에 가 있다. 여기에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다음에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SK 하이닉스도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우리가 더 넘어가서 삼성전자를 롱을 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숏하는 그러한 글로벌 움직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우리가 펄을 한번 보면 마이크론은 26년에 9.4배, SK 하이닉스 11.3배, 삼성전자 20.4배, TSMC 20배, 애플 33배, 인텔 60.5배. 펄로서는 뭐 그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력적이진 않다. 하지만 PBR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들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PBR을 보고 이들의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재는 게 필요하다.
한일어 삼성전자 PBR 봅시다. 지금 삼성전자 PBR이 1.4배인데 이 애널리스트는 다올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1배까지 예상을 한 거죠. 2.1배를 갔을 때 EPS 76,227원을 해서 적정 주가는 16만원. 과연 삼성전자 PBR이 2.1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적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26년의 PBR은 얼마이냐?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지만 2.7배에서 3배 이 정도가 지금 SK 하이닉스의 예상 PBR이고 마이크론은 어떻게냐? MU 마이크론은 너 2.5배에서 2.7배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PBR이 아주 낮은 모습인 거죠. 네, 삼성전자의 PBR을 가지고 보면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있다. 그래서 다시 섹터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가능한가? 반도체의 추가 상승 가능한가? 첫째, HBM 6세대 양산이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HBM4의 양산이 2월로 앞당겨졌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트리거는 차세대 고대형 메모리 폭 HBM4 양산 일정이 단축이 됐다. 26년 2월로. 네. 그래서 1월 초부터 장비 발주와 소재 공급 계약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기술 격차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이다.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26년 2분기 이후에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연초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크게 치고 오르죠. 미세공정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반도체 추가 상승의 원인은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200조 가까이, 125조와 100조, 220조 정도. AI 서버용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서 제조사들의 HBM 위주로 라인을 배정하면서 일반 D램 가격이 동반급등. 이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한 이익 상승이 추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세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CES 2026에서 AI의 실질적 수익성 입증. 1월 6일 개최될 CES 2026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디바이스 AI 확산도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확산. PC와 스마트폰을 넘어 로봇, 가전 전반에 AI 칩이 탑재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LPDDR, 로우 파워, DDR, 이제 소캠2 같은 거. 다양한 기업들의 플랫폼 전략도 긍정적이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다 적용하는 확산의 속도죠. 엔비디아와 AMD가 단순 칩 판매를 넘어 시스템 전체 플랫폼을 제한함에 따라서 파트너사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가치도 동반 상승을 할 것이다. 네 번째는 파운더리 2나노 공정 및 수급 환경 개선도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의 큰 상승 동력이 될 거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격카드인 2나노 공정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대형 고객사 수주가 늘고 외국인 수급도 좋아질 이러한 2나노의 공정이 수율이 안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향후의 투자 포인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2나노의 수율의 안정. 자, 이렇게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의 네 기업들을 한번 우리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닉 IPS는 어떤 종목이냐? 2024년 겨우 흑자를 기록한 후 2025년부터 매출이 급등했다.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및 D램 투자 비중이 높아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가장 큰 매출 폭발력을 보여준다. D램 투자 비중이 높아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인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죠. 오닉 IPS는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구나. 오닉 IPS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전공정 대장주이다. 특징, 국내 증착장비 시장 점유율 1위로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이다.
PCVD와 ALD 장비를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방법에 다 사용되는 증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투자의 수혜주이다. 삼성전자 평택 P4 및 미국 테일러 팹 가동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원익 IPS라는 거죠. 사업 다각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OLED 애처 장비 비중도 높아 IT 기기 교체 수요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네, OLED 애처 장비. 안정성, 매출 규모가 커서 섹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표 역할을 하는 종목이 원익 IPS다. 삼성전자 D램의 증착 장비, 네, 플라즈마하고 원자 증착, 그다음 OLED 애처 장비,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거죠. 큰 특징이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회사는 유진테크죠. 네, 미세화 공정의 조용한 강자. 저압 증착 장비인 LPCVD 장비의 국내 1위며 LPCVD, DRAM 3사의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강점이다. 네, 투자 포인트는 DRAM 미세화 최적화의 수혜주이다. 공정이 미세할수록 유진테크의 LPCVD 및 에피텍시 장비 사용 레이어가 늘어나 Q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 고객사의 다변화, 특정 업체에 쏠리지 않아 업황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실적 방어력이 좋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기업을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시 나노를 선점하고 있다. 차세대 DRAM 공정에서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LPCVD 저압 증착 장비에 아주 특화되면서 DRAM 3사의 다양한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일시 나노를 선점하는 그러한 증착장비 회사가 유진테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 에피텍시라는 이 기술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인데 기판과 같은 물질을 쌓는 거죠. 예를 들어 기판이 Si 규소로 되어 있다면 결함도 거의 없는 고순도 층을 호모 에피텍시로 똑같은 단결점으로 똑같은 성분으로 이렇게 쌓는 그러한 증착 기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에피텍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유진테크라는 거죠. 세 번째 기업 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는 주로 랜드 고단화의 숨은 진주이다. 아하, 테스는 주로 랜드에 관련이 있다. 앞에서 말한 유진테크와 그 다음에 원익 IPS는 DRAM 증착 장비인데 테스는 주로 랜드를 쌓는 증착 장비이다. 반도체 방막 증착 장비 PCVD와 건식 세정 장비 GP 장비가 주력이며 특히 랜드 플래시 공정 비중이 높은 회사가 테스이다. 투자 포인트, 랜드의 턴어라운드.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00단 이상 초고층 랜드 투자가 본격화될 때 가장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이 바로 테스라는 거죠. 테스는 랜드를 주로 쌓는 랜드 쪽 증착 장비라는 거죠. 파운드리 확장에도 동사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머리 공정용 GP 장비, 세정 장비 공급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 차질을 개선 중이다. 증착 장비도 좋은 회사지만 이 회사는 또 세정 장비가 또 큰 특징이네요. 저평가 매력.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퍼가 낮아 실적 반등 시 주가 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테스는 랜드 고도화의 숨은 진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ALD 기술의 글로벌 탑티어다. 네, ALD 증착 장비. 증착 장비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원자 증착 장비 ALD죠. 원자 증착 장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투자 포인트, 기술 독점력, 미세공정, 일시, 1D 나노 필수 장비인 ALD 분야에서 일본 TEL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유일한 국내 업체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HBM 수혜도 전망이 된다. SK하이닉스 HBM D램 미세공정 투자 시 가장 먼저 수주가 발생하는 핵심 벤더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글로벌 확장도 가능하다. 최근 북미와 중화권 고객사를 다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다는 게 문제죠. 작년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 2.72, 유진이 163%, 테스가 224%, 원익 IPS 244%인데 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안 좋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25년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
25년 한 해 동안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닉 IPS, 유진테크, 테스 등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실적 공백, 지배구 구조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수급 이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2025년 실적의 역성장과 어닝 쇼크가 나타났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실적 부진이었다. 경쟁사들이 24년부터 바닥을 찍고 25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것과 달리 주성 엔지니어는 한 해 동안 큰 폭의 실적 감소를 겪었다. 중국 매출의 공백이 가장 컸죠. 네, 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주석 엔지니어링 24년부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로 좋은 실적을 냈으나 25년 들어서 중국 업체들의 발주 속도 조절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닝 쇼크가 났죠. 26년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25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했죠. 실적이 죽으면서 이제 주가가 박살을 났죠. 따라서 오닉 IPS는 삼성전자 P4 투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고, 유진테크와 테스는 SK하이닉스 HBM 관련 D램 미세화 수혜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주가가 먼저 움직였으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적 실적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세 기업과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주성 엔지니어는 세세 회사와 달리 기업 분할 관련 노이즈도 있었죠. 인적 분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반대했죠. 네. 수급 및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동사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뛰어난 ALD 기술력 덕분에 평소 경쟁사보다 높은 퍼가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더 큰 하락으로 작용하는 역설이 작용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이탈도 컸습니다. 실적 쇼크가 계속이면서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쏟아졌고, 기관들도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수급 환경이 악화되면서 동사는 다른 세 기업과 달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 동사는 2026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던 거죠. 26년은 반전의 기회가 있다. ALD 기술의 확장, 26년부터 본격화 일시 나노 D램과 HPMP 공정의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력인 ALD 장비는 필수적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SK하이닉스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 작년 매출 공백을 딛고 26년 1분기부터 SK하이닉스장 신규 수주 물량이 실적에 대거 반영될 것이다. 또 기저효과도 26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적 쪽과 분할 노이즈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반등이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네 회사가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오닉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네. 오닉 IPS는 삼성전자가 주고객사이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와 해이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로 SK하이닉스와 장사를 하는, 유진테크는 메모리 3사와 골고루 다한다. 테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가지고 있다. 주력 기술은 뭔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고성능 ALD, 수익성은 어떤가? 핵심 키워드는 뭔가? 테스는 낸드 고단화 수혜이고, 유진테크는 D램 미세화 파트너이고, 주성 엔진은 HBM 미세화와 ALD, 원C D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 ALD 반도체 중착 장비 핵심이다. 오닉 IPS는 P4, 삼성전자 P4 가동과 종합 장비사,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종합 장비사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4개사의 시총을 보면 오닉이 3.92조, 주성이 1.4조, 유진이 1.9조, 테스가 1.1조 정도인데, 얘는 한 5조까지 가도 된다. 네. 나머지 세 사는 2조. 네. 주성과 테스는 2조, 유진테크는 2.5조 정도. 네. 이 정도 시총을 보고 투자를 하면 목표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오닉 IPS는 5조, 주성 엔지니어링과 테스는 2조, 유진테크는 2.5조.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4개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목표가도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을 보면 주성 엔지니어 올해 1조 2천억, 네, 주성은 4천억, 유진테크는 5,500억, 테스는 3,800억, 오닉이 제일 좋네요. 그 다음에 유진,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영업이익을 봐도 오닉은
1600억, 네, 주성은 945억, 유진은 960억, 테스는 898억. 전부 전년 대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원익 IPS 상승력이 아주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고요. 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 네, 그다음 유진테크 이 4개 전공정 증착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향후 주가 움직임과 목표 가격들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연초는 반도체가 시장의 리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꽉 잡아야죠. 물 들어왔을 때 너를 확실히 잘 열심히 크게 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